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ossing, turning around, hearing life's crazy sounds outside my.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갑자기 왜 어릴 때 꿈이 훅 들어오죠? 어릴 적 꿈은 과학자 뭐 이런 거였어요. 과학자? 변호사님은요? 저는 우체 배달부. 제가 시골 살 때 볼 수 있는 가장 엘리트 직업이 우체 배달부였어요. 저희 아들 꿈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제가 뭐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자기는 건축가가 되겠다 그러고, 놀이터만 나가면은 술래잡기 한답시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경찰이다 이러고, 그 어릴 적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드님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지금 놀이터만 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네. 경찰이 무서웠어요. 아, 왜요? 저 잡아갈까 봐. 뭐 잘못하셨어요?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왠지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약간 불안하긴 해요. 네. 그죠? 아, 사이렌이 진짜 많이 울리면 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근데 저희를 왜 잡아가시나요? 여러분은 매주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 깜찍미까지 발산하는 심장폭행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아유, 잡아가세요. 제발 잡아가 주세요. 제발 그런 이유로 잡아가주세요. 그런 이유라면 제발 잡아가 주세요. 전 경찰관 출신이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 정성훈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잡으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오늘 이런 촬영 자리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대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보시죠. 저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보시고요. 뭐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강력 범죄 이런 수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근무했을 때는 한창 이제 사행성 게임이나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거기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이 그 게임장에서 이제 뭐 돈을 잃으시고, 그리고 그게 사회 문제화가 돼서 그때 보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법 제안은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입법특공대한테 중독되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좋은 중독이 되셨네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저희 애가 좀 이상한데요. 도박에 빠진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단순히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친구들과 돈거래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사설 도박 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어플이나 사이트 통해서 어린 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도 도박을 하면 처벌받나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나이가 젊든 뭐 어리든 많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세요. 해외여행 가서 카지노 가서 거기서 게임하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카지노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인이라면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도박에 어릴 때부터 좀 조기 교육을 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명절 때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분도 있네. 어릴 때 홀짝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네. 그것도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도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도박의 법적 정의는 다르지 않나요, 변호사님? 네, 그 일시오락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행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도박인지는 뭐 법원에서 여태까지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판돈을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을 보면 전 재산을 다 베팅해서 그런 거를 좀 날리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중독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술이 들어가면 맥주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런 상습범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스스로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주시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간절하신 것 같아요. 이거 끊고 싶은. 진짜 음주운전은 중독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도박이나 이런 걸 보다도 뭐 다시 한번 재범할 확률이 한 40% 정도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주를 할 경우에 자동으로 뭐 시동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식욕 억제제도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 약물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그게 뭐 마약 성분이라던가 뭐 향정이라던가 이런 성분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처방에 의한 거는 합법이고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 처방을 뭐 처벌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3개월 이내로 복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어떤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 식욕 억제제를 제 주변에서도 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참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 불법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약물 중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경각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입법 특공대 한번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듣고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잘 다녀오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Lipstick on my cigarette. How you used to hug the bed. The little shit that I can't forget. I wonder where you are. Still got your apartment key. Voicemails that I can't delete. Man, I miss how it used to be. I wonder where you are. I reminisce with the stars tonight. And think of how we knew them all by name. But they don't shine hig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네. 저는 여기서 근무하는 사례관리팀장 권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정 단체이고요. 저는 상담부서에서 사례관리팀장으로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허가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허가를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가요? 일단 불법 마약이랑 그다음에 처방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이랑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관리법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실제로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는 잘 조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약 중에서는 뭐 식욕 억제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항불안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의료용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남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의사부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하실 테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식욕 억제제 같은 거는 내과에서도 편하게 처방 받으실 수 있고 가정의학과에서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인식 수준에 그 약물 처방과 중독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봤고 그럼 약물에 의한 그런 중독
그 사례들이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보통의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겠지만 그 위험성을 잘 안다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약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뚱뚱했었는데 이제 체중을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 줄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폭식증이 있는 친구인데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런 약으로 있어 체중 감량도 이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약을 쓰다 보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불법 마약까지 손대서 이제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마약은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약물에 생각보다 관대하네요. 예, 너무 상반되죠. 저는 이렇게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뭔가 한번 실태 조사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고 문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뭔가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가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은 끊이지 않고 마약 투약 있습니다.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영화배우 양모 씨가 시국 억제제를 한 번에 8발을 복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마취제, 펜타닐과 같은 아편계 진통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최근 들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 기본적으로 그 마약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중독성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식욕 억제제 한번 먹어볼 의향이 안 먹어야지 해도 약간 먹고 싶어지는데 그런 걸 먹으면 뭔가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다이어트 이렇게 뭐 하다가 막 배가 나오고 그러면 잘 혼자 안 되니까 한 달치 이렇게 져갖고 먹는 겁니다. 식욕 억제제가 사실 의료용 마약류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정보는 따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의사들이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거면은 솔직히 마약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 않을까요? 디에타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약을 저희 원장님하고 진료 보시면 바로 처방 가능하시고요. 디에타민 원래 먹던 약이에요. 작년에 먹었었어요. 먹어보냐. 나는 4주치 처방해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약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디에타민 네, 가능하세요. 인적사항. 네. 혹시 얼마치 한 달 정도 드릴게요. 제가 출장을 가는데 감기 매전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2달 전에 해줄까요? 네? 2달 전에 해줄까요? 아, 네네. 신체적으로는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혈압을 높이는 효과들, 그리고 손 떨림이나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일시적인 급성 정신병적인 어떤 사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남용을 넘어서 의존 현상이 발생하면 이 자체가 약물 의존이라고 하는 질병의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처방하는 용량과 기간을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를 보면 소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16세 이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방 금지해야 될 아동에게 131명에게 처방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어디서 얼마나 많이 처방을 받고 있었는지를 의사가 꼭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은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해 필수로 보고해야 하지만 환자의 이전 투약 내용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환자가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여자나 방식으로 경기도 다를까 아침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이 왔어요. 환청은 말도 못하죠. 환청에, 환영에, 그리고 과대망상에, 편집증에 정신병은 다 온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게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단약이라는 거를 이제 꿈꾸기도 시작했고 회복자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조금씩 갖게 되었지 말입니다.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양자건다. 중독자 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뜻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나는 중독자 누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표 보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일단 기상을 해서요. 10시부터 11시까지 바로 그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외래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약물을 할 때는 시간을 못 지켜요. 약물에 취하니까. 약물에 했던 습관을 바꾸려면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킴으로 자기가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킴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약에 대한 생각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갈망감이. 마약성 진통제들은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들이니까 서류 같은 걸 막 위조해서까지 원래는 이제 하루 하나를 먹는 건데 막 그거를 막 20알씩 먹고. 네. 이거 멀리 여기 닦는 대로 창문 닦고. 오히려 예전에 뭐 제가 중독에 좀 힘들었던 시절과는 다르게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약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좀 없어지고 있죠. 서로 같이 윙윙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힘을 얻고 서로 같이 회복으로 가는 거죠. 2020년 6월에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에 의료 쇼핑 등 의심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 중에 있고 2020년 8월 11일 식약처에서는 식욕 억제제의 적정 사용 처방을 위한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중독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서 처방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처방 전이나 아니면 복약 지도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추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중독성 의약품에 대해서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신경 안정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 처방을 처벌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식욕 억제제의 경우에는 품질 보증서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고요. 과다 처방으로 혹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있거나 의도성이 있어야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그 인적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게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또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멍이 있어서 일례로 그러니까 제가 양지웅이잖아요. 양지웅인데 김태석입니다 하고 이제 처방을 받는 거죠. 또 어느 날은 양정은입니다 이러고 처방을 받는 거. 그렇다면은 처방을 그렇게 무신경하게 처방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약물 오남용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막아야겠고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담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수면제나 식욕 억제제의 의사 처방 약품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약물 예방 컨텐츠에 대해서도 다뤄지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그런 문제 보도만 되고 끝났는데 이러한 그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식욕 억제제나 수면제 같은 약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실태나 위험성, 그다음에 부작용, 그다음에 예방의 필요성까지도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있잖아요. 꼭 잠들어 버리니까. 그 요즘은 프로포폴을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그 입법안은 중독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의료용 약물의 경우에 처방 전에 의사의 중독성 발생 가능성하고 증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는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의사처방 의약 약품도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과다 처방, 그리고 불법 유통의 경우 엄격한 처벌을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남용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입법안을 국회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ame old driving nights hanging in dark car. Same old burning room without you. The same old pillow talk smoking in my yard. Watch the same old stars from my roof. I know that it looked easy for me to. 변호사님, 그 혹시 아세요? 최근에 난리 났던 거? 무슨 난리요? 김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네. 서빙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모님께서 갑자기 네. 김치를 딱 놓치시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보고. 네. 오, 스타다! 오, 스타다! 이러면서 너무 잘생겨서 놓치셨대요. I know I'm not allowed to say I'm hurting, 'cause I hurt you. 진짜. 아 예.